어떤 사람들에게는 매력을 넘어서 귀티가 난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는 우아하게 보일 필요가 있지요. 귀티란 무엇일까요? 바로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우아하고 고급지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귀티가 난다는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 모두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몸짓과 아우라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한 사람의 첫 인상보다는 오래 알았을 때 기억되는 인상에 더욱 가깝습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간혹 부티와 귀티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티의 사전적 정의는 부유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입니다. 그저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치장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 것이지요. 귀티는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만 해서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상황에 있어서 적절한 옷차림, 말투, 행동, 습관, 격식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나이 들수록 고급지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 외모가 뛰어나거나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닌데 성별에 관계없이 남들이 존경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콤플렉스나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다 고쳐서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은 잘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점을 없애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질을 찾아내어 갈고 닦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모자란 사람 같고 타인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바람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약점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은 완벽한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즉 두려움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완벽한 것을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미련 없이 버리고 완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며 그런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왠지 끌리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빈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는 매력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화장이나 표정을 고르고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행동 하나도 신경을 쓰고 원합니다. 상대방도 오감으로 그 사람의 복합적인 뉴스를 읽어내고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매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쪽이 이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다.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모여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삶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력이란 자신의 대단함이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빈틈없는 나를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내 약점과 콤플렉스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을 최대한으로 갈고 닦아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며 인생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매료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내 생각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매력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매력은 사람을 움직일 뿐 아니라 그것의 상황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매력과 귀티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 잘생기면 무죄, 못생기면 유죄? 외모는 순식간에 사람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연구 결과는 놀라운데요. 교수는 학생들에게 2004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당선될지를 예측해보라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약 70%의 높은 확률로 당선자를 예측했지요. 즉, 외모만 보고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부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전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두고 각자에 대한 평가를 했지요. 그 후 졸업생이 일에서 성공을 했는지 아닌지를 조사해 봤을 때 매력적인 남성은 초봉이 높고 관리직이 되어서도 승진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도 경력을 쌓을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수입이 높아졌다고 하지요. 왜 이럴까요? 바로 여기에는 매력의 후광 효과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후광 효과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진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다른 부분 혹은 나머지 전부를 평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위 실험의 결과로 보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다른 면에서 뛰어나 보인다는 것을 뜻하지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로 능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법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변호사는 법정에 서는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조언하지요. 이는 외모가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보다 훨씬 설득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매력과 외모가 중요하다면 미인만이 이득을 보는 걸까요? 이에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매력적인 외모가 일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까닭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력적이고 느낌이 좋은 사람은 타인이 보기에도 함께 일하기 쉽고 설득력도 있다. 타고난 미인이 유리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외모나 행동을 매력적으로 가꾸면 타고난 미인과 같은 수준의 외모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예뻐도 용서할 수 없는 것. 그렇다면 항상 아름답게 꾸미면 되는 걸까요?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외모 프리미엄과 반대되는 뜻으로 외모 페널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오해하여 일어나는 비극을 의미하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미인으로 만들어주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하면 기분이 좋을 뿐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매력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모 페널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에 승진 면접이 있는 여성이 검정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레이스가 달린 검은색 파티드레스로 천 아래로 맨살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드레스였다고 하더라도 맨살이 그대로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일하는 여성을 과연 주변에서 전문가답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추어라고 느끼겠지요. 기업의 관리자 3,000명의 응답으로 한 미국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0%가 옷차림 때문에 부하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있다고 말했으며 20%가 옷차림 때문에 부하를 해고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직업적 차이가 있겠으나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뭐 섹시함을 강조하는 게 좋겠지와 같이 지나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은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결과입니다. 매력, 외모의 이중성. 이러한 외모 페널티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름다움의 방향을 착각하면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움은 분명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공감을 받는 매력과 남성의 흥미를 끄는 매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확실히 성별에 따라 끌리는 매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가 더욱 이성적인 매력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감과 원하는 경력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성에게 어필하는 매력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어필하는 매력입니다. 그것은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타인에게 호감을 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자신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 삶의 방식이나 존재 자체가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매력과 귀티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 옷차림을 보면 마음가짐이 보인다. 면접을 보러 갈 때 색이나 무늬가 화려한 네일, 요란한 헤어스타일, 너무 진한 화장을 하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설령 이 세 가지가 모두 아름다웠더라도 면접관은 이 사람 정말 괜찮을까? 하고 걱정하지 않을까요? 위기관리 미디어 트레이닝 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가 갑작스레 기자회견에서 사죄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가 어떻게 기자회견에 임해야 할지 알려주는 부서입니다. 복장부터 몸짓, 사죄 내용까지 모두 관여했지요. 사죄나 성의를 전할 때는 사죄하는 쪽의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는 상대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고 원만하게 사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옷이나 소품까지 세세하게 조언합니다. 예를 들면 양복과 넥타이, 셔츠는 디자인이 화려한 브랜드는 피하고 색상이 수수한 것을 고릅니다. 손목시계와 구두도 비싼 것은 피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바꾸라고 하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와 장소에 맞는 차림새도 못 갖추니 일도 엉망이겠지. 돈 좀 벌었다고 어깨에 힘주면서 경영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저렴해 보이는 복장은 기업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죠.
따라서 사과를 해야 할 때는 말끔한 옷차림새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는 장례식이나 송별회 같은 달갑지 않은 상황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장소에서는 슬픔이나 아쉬움을 전하기 때문에 수수한 차림새가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패션 감각을 뽐내거나 평소와 같은 복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항상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복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패션의 철학을 담아라. 장소, 업계, 직종, 사풍뿐 아니라 직책에 어울리는 외모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상황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외모는 매력 자산이 됩니다. 윗사람들이 참석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할 때나 중요한 거래를 진행할 때는 말끔한 옷으로 신뢰감을 주고 젊은 세대의 대표로서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를 소개할 때는 트렌디한 옷으로 신선한 분위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복장을 이용하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장은 자신의 취향이나 센스를 어필하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장소와 역할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배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지요. 그때 색상을 활용하면 좀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거래에서 적극적인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빨강, 미팅이나 회의에서 착실한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파랑,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성실함을 어필하고 싶을 때는 흰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착용해 보세요. 빨강과 파랑처럼 선명한 색상은 소품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숄이나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지요. 사회 심리학자들은 색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빨간색 에너지와 열정을 전달하며 상대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을 때에 효과적이다. 검은색 진지한 인상을 풍기며 상대가 거절할 수 없게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흰색 성실하고 결백한 인상을 주므로 피고인은 법정에서 흰옷을 입을 때가 많다. 파란색 신뢰감을 주며 푸른색이 진할수록 신뢰감이 높아진다. 회색 선량하고 충실한 인상을 주며 비즈니스의 기본색이다. 또한 복장은 여러분의 신념과 비전을 전하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전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의 패션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녀의 패션이 종종 화제가 된 까닭은 남다른 감각으로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기만의 개성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유명 디자이너의 옷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피부색과 성별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신인, 그 중에서도 비주류로 통하는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지요. 그녀가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이다나 취급을 받던 많은 디자이너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옷도 입었는데 그런 옷들은 경제 불황 속에서도 잇따라 품절이 되었지요. 그만큼 그녀의 패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을 보면 어디서 그 옷을 입어야 하는지, 왜 그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고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장이 그녀의 신념과 가치관, 비전을 전달하는 언어가 된 셈이죠. 단지 디자인이나 가격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원단의 생산지나 디자이너의 생각 등 어떤 의미가 담긴 옷을 골라보세요. 여러분이 입은 옷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외모를 만드는 6단계. 많은 분들이
내 첫인상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여기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그룹을 만든 다음 실행해 보세요. 가능하면 아직 말해본 적이 없는 회사의 다른 부서 사람이나 친구의 지인과 같은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멤버가 되면 좋습니다. 나에 대해 모르는 만큼 선입견 없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1단계 나의 첫인상을 묻는다. 여러분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가 여러분의 첫인상과 외모의 특징을 생각나는 대로 5분간 이야기합니다. 이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게 하세요. 얌전할 것 같다. 투명할 것 같다. 동양적인 분위기가 있다. 미소가 매력적이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할 것 같다. 비밀이 많아 보인다. 좀 더 화려한 옷이 어울릴 것 같다. 늘 바쁠 것 같다. 메이크업을 제대로 하면 인상이 바뀔 것 같다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나열해 보는 거죠. 메모를 하면서 잠자코 듣기만 하세요. 2단계 내 생각을 말하고 상대에게 내 이미지를 묻는다. 3분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지금까지 한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꿈을 간결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다른 멤버에게 여러분의 이미지를 말해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면 외모는 얌전해 보이지만 사실 성격은 불같은 사람 같다고 말이지요. 메모를 하면서 들어보세요. 3단계 이미지를 고른다. 1단계는 여러분의 외모에 대한 인상이고 2단계는 여러분의 꿈이나 현재 직업을 알고 나서 느낀 인상입니다. 상대가 이야기한 키워드를 살펴보고 자신이 앞으로 되고 싶은 이미지를 고릅니다. 그와 동시에 의외였던 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는 보이고 싶지 않은 점도 골라보세요. 4단계 말로 표현한다. 여러분이 내세우고 싶은 이미지를 명확한 말로 표현해 보세요. 불같은 정열을 품고 있지만 물 같은 투명함과 쿨함도 겸비한 사람처럼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습니다. 5단계 조언을 구한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말로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이미지에 다가가기 위해 어떤 외모를 하면 좋을지 멤버와 함께 지혜를 짜내보세요. 소심해 보이니 상의는 좀 더 컬러풀한 무늬가 있는 게 낫겠다. 크리에이티브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커다란 모양의 귀걸이를 하는 게 어떨까? 등 구체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지요. 6단계 실천한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그럴 것 같거나 재밌어 보이는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매력과 귀티를 결정하는 3번째 요소. 몸짓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몸짓은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손을 크게 벌려 힘있는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사람은 행동력이 있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낙천적인 생각을 하기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넓혀가지요. 자신감은 매력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니 놀랍지요. 몸짓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뿐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도 결정합니다. 몸짓은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요. 그러니 행동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거나 경력을 쌓고 싶을 때, 비전을 명확히 하고 싶거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을 때라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분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선 몸짓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매력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1초 만에 매력적인 몸짓을 만드는 법. 매력적인 몸짓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동작이 떠오르나요? 정중한 인사법이나 스마트하게 명암을 건네는 법?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거나 꼬았던 다리를 바꾸는 자세? 이미 짐작했을지도 모르지만 매력적인 몸짓이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란 만남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다른 사람을 사로잡아 자신의 인생과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외모는 바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몸짓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 1초 만의 말이죠. 많은 유명인들을 보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같이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그 이유는 말할 때 표정과 몸짓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이야기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좀 더 일상적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몸짓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던 손을 멈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움직이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면 입으로만 대답하면서 건성으로 응대하지는 않나요? 하지만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에 불쾌했습니다. 흘려듣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고요. 손을 멈추는 작은 몸짓 하나로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두 번째, 무릎은 상대방에게 향한다. 책상 옆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경우 상반신을 들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요. 그러니 상대방에게는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반드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려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 여러분을 신뢰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법입니다. 상담이나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할 때뿐 아니라 사소한 잡담을 할 때도 무릎 방향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하세요.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지 않는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맞장구 칠 때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우월한 존재이다. 무능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나타내는 행동인데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후배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후배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으면서 우리 할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나 슬프더라처럼 자신의 말을 덧붙이거나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설령 친척의 죽음이라 해도 상대방과 자신의 경험, 슬픔은 별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지적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력과 귀티를 결정하는 네 번째 요소.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따르게 하는 비법. 아우라란 무엇인가?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매력이고 또 하나는 외적 매력입니다. 후자에는 외모, 몸짓, 아우라 등이 있는데 그중 아우라는 존재감을 뜻합니다. 외모와 몸짓에 아우라까지 겸비하면 만나는 사람을 단박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을 따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우라는 그냥 그 사람이 타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아우라는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외모 몸집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후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카리스마나 아우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환경과 만나 경험으로 아우라는 만들어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나요? 어느 쪽이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을 발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우라는 나한테 필요 없어.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우라는 기업의 리더나 유명인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 주변에는 다양한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 큰 일을 해낼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은 주변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요.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타인의 인상과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만큼 일과 사랑, 돈을 벌 기회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주변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네 가지 행동. 힘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경험도 돈도 적은 사람이 힘을 갖는 것이 마냥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커뮤니티에서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지요.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이 우아하게 주변을 움직이는 데에는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 있는 이들도 무의식적으로 하기 쉬운 행동인데요. 그것을 따라해 보면 매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하게 맞장구 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 맞장구 치는 행동을 줄여보세요. 맞장구 칠 때는 천천히 크게 고개를 끄덕이지요. 맞장구는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아직 권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을 자주 깜빡이지 마세요.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먼저 눈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컨택은 매력적인 몸짓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권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자주 깜빡이고 잘 맞추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지 않는다. 많은 여성들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칭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멋지네요. 일을 정말 잘하네요. 칭찬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와 같이 상대의 말을 바로 부정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겸손함이 너무 지나치면 때로는 불리합니다. 우아하고 아우라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칭찬을 받았을 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어설프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나는 영향력이 없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네 번째, 습관적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쓰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고쳐보세요. 물론 잘못을 했을 때는 깊이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반사적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고 있다면 다른 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사과한다면 상대는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책 속 지혜를 통해 매력 자본을 키우는 방법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손쉽게 1분 안에 바꾸는 방법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나이 들수록 매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력이라는 것은 절대 외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절세미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그 귀티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항상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